여러분, 자궁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내 몸에서 자궁이 차지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자궁의 값, 되게 엉뚱한 질문 같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쇼츠 영상이었나요? 댓글이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자궁을 드러내는 것이 뭐 편해요. 어떤 분은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막 그냥 갑론을박이 많은데, 자, 저는 그거 다 오케이, 다. 안녕하세요. 산터지의사 원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자궁탈에 대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약간 막 헷갈려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도 올라오고 또 전화 상담도 많이 오고, 뭐 우리가 하는 자궁탈 수술은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꾸 질문하셔서 제가 좀 명쾌하게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우리가 자궁이 내려왔어요. 자궁이 쑥 내려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궁탈을 교정하는 수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궁을 일단 절제하는 거야. 절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궁을 절제를 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병원들은 일단 자궁을 일단 절제를 한 후에 자기네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 재발률이 높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궁을 드러내고 남은 조직을 천추 있죠. 골반뼈, 우리 꼬리뼈 같은 데 있잖아요. 골반의 뒤쪽에 있는 뼈. 거기다가 이제 메쉬 같은 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대, 자궁을 지지해 주던 그런 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궁은 없지만 그 인대는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남은 조직이랑 연결시켜 주는 그런 수술인데, 자, 어쨌든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자궁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후유증이 생길까 봐 그런 건데, 후유증이라는 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궁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 있어요. 골반의 센터에 있고 멀쩡한 장기잖아요. 뭐 암이 있어서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멀쩡한 장기가 센터에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공간이 비워지는 거죠. 자궁이라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새로운 게 장기가 내려와요. 그게 바로 장이거죠. 장이 내려오면서 장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는 것 자체만으로 멀쩡한 장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는 아까 했던 허한, 후유증, 배를 건드리잖아요. 뱃속을 건드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는 또 후유증, 그 다음에 장이 내려오는 후유증, 이런 문제지, 재발률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거를 대부분이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자궁을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선호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하는 그 수술법 말고도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이제 병원은 이제 여러 군데 다니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 선생님 거기도 뭐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자기네 수술 방법으로 자궁탈을 수술할 수 있대요. 교정할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비방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를 할게요. 차이점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폐살이라는 거잖아요. 이 동그란 큰 도너츠 같이 생긴 거를 이제 이 질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근데 되게 크죠. 이거보다 더 크기도 해요.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질벽을 파고 들어가서 염증도 유발시키고 피고름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하셔서 결국 제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폐살이의 단점을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큰 거를 넣어야지 자궁이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드링코, 이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얇고 그런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설명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들 뭔가 질 안에다 우리도 뭘 넣어가지고 자궁이 못 내려오게 막아줍니다 하는 병원들 재료를 잘 보시면 이거보다 더 가늘어요. 완전히 고무줄 같이 가느다란 줄이에요. 그거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그건 너무 가늘다 보니까는 힘을 못 받아. 그러다 보면은 두 개, 세 개를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물론 아주 자궁탈이 너무 오래됐고 심각하고 정말 완전히 골반저 근육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두 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100건 하면 한 건 있을까? 네, 그 정도로 드문데, 그 가는 그 실리콘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거를 하나 넣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개, 세 개까지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두세 개를 넣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는 걸 넣다 보니까는 결국 여러 개를 넣게 되고, 여러 개를 넣게 되면은 그만큼 노출이
노출의 가능성이 증가해요. 넣는 개수가 증가할수록 저희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의 것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가늘면요 주변에 콜라겐 형성이 잘 안 돼요. 많이 안 돼. 왜냐면요 드링코어는 이제 보시면은 표면적이 넓잖아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질 속살에서 접촉하는 면이 많아요. 접촉하는 면이 많을수록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콜라겐이 형성이 돼야지 들어가 있는 이 특수한 실리콘을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그런 실리콘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드링코어는 상당히 자궁 쪽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자궁에 가깝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질 입구예요. 질 입구고 여기가 자궁인데, 자궁 경부는 여기 입구 쪽을 얘기하는 건데 자궁 경부에 가깝게, 질 입구에 가깝게가 아니라 자궁 경부에 가깝게 넣어야지 돼요. 그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되게. 왜냐면 거기 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혈관도 많고 그만큼 위험하겠죠. 근데 이거는 수술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에 가깝게 들어가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라는 거는 질벽이 얇게 들어가면은 노출이 잘 되겠죠. 근데 깊이 넣으면은 노출이 안 되죠.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실리콘을 넣고 와서 저희 병원에 와서 재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질벽에 가깝게 삽입을 했다는 거. 한 개가 아니라 벌써 2개, 3개 정도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아니라 질 중앙에 넣으셨어요. 질 중앙에 넣는 거는 쉬워요, 되게. 이게 1cm, 1cm 안으로 들어갈수록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따라서 테크닉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술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자궁을 보존하면서 자궁탈을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거는 누누이 설명했는데, 사실 자궁 드러내면은 그 다음에 해줄 게 없어요. 재발률도 높고. 여러분들도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자궁을 탈을 교정하고 싶죠. 예, 그거는 다 비슷한 마음인데, 이렇게 가느다란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어떤 병원은요 엄청나게 딱딱한 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딱딱한 거를 넣는데, 일단은 제가 뭐 어느 병원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딱딱한 게 들어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노출이 잘 돼. 너무 커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큰 거를 넣다 보니까는 너무 깊숙이까지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 경부에 가깝게 못 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분들을 꼼짝마, 입원도 오래 시키면서 2, 3개월 이상을 막 꼼짝하지 못하게 집에서만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한테는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그냥 일상생활 하시라고 그래요. 이게 회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환자분 보고 막 무조건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누워있을 거면 왜 수술해? 그냥 하지 말지. 그냥 자궁 내려올까봐 무서워서 집에만 누워있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수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소변 문제도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제가 항상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궁이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전처럼 편안하게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걸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자궁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내 몸에서 자궁이 차지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자궁의 값, 되게 엉뚱한 질문 같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궁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폐경이 됐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10년은 90이라 하더라도 자궁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장기예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단순히 더 이상 이제 출산하지 않아도 되고 나이를 먹었으니까 제거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궁이라는 장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센터에 있다. 우리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골반의 가장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제거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쇼츠 영상이었나요? 댓글이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자궁을 드러내는 것이 뭐 편해요. 어떤 분은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막 그냥 갑론을박이 많은데, 자, 저는 그거 다 오케이. 다 어떤 분은 자궁 드러내도 뭐 잘 지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빈도수로 보면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괜찮은 수술법이다? 아니면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괜찮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 같으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갑론을박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궁을 드러내서 좋아요, 편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 되니까 뭐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발률이 나중에 생겨요. 당장은 안 생깁니다. 5년, 10년,
1년 지나면요 더 노화가 오면서 슬금슬금 내려와요 또.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 너무너무 답답했고, 그 다음에 자궁이라는 장기의 가격은 얼마냐, 값어치는 얼마일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장기 적출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장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때 그 당시에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기라는 거는 우리 몸에 혈관과 신경과 주변 조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기가 암으로 바뀌었어. 단절시켜야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암도 아니고 정상적인 조직이고 단순히 이제는 아기들 날 수 없는 나이라고 해서 절개를 하고 적출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오는 많은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얼마나 겪을지에 대해서 적게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라고 그거를 리스크를 갖고 수술하시겠다고요? 단순히 그게 더 보험이 잘 되고 더 싸서 나는 그렇게 해도 도박으로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왜냐면 환자분들이 항상 저한테 나중에 수술 끝나고 이제 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수술한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맙다고. 내가 만약에 자궁을 드러냈더라면 난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결정 못 하시고 고민하시고 방황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의 수술의 기준점, 자궁을 드러낼 것이냐 안 드러낼 것이냐, 안 드러내는 쪽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자궁을 드러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럼 가야지 그걸로. 근데 안 드러내고도 자궁탈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안 드러내는 방법으로 가야죠. 두 번째, 그럼 안 드러내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 단순하게 지리뿐이 수술, 입구를 좁힌다, 입구를 막는다, 그런 방법 가면 안 되겠죠. 그럼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가늘고 말도 안 되는 재료를 사용한다면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재발률이 높은 수술이 되잖아요. 자궁을 보존하는 거라고 다 똑같고 좋은 수술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방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끔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